안녕하세요. 굿프렌드 경매학원 원장 심한보입니다. 오늘 공정과 상생 법정지상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부가 되겠죠. 2부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게끔 만드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너무 쉬워. 이미 다 안 돼 있는 거야.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 아까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하고, 또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주인과 건물의 주인이 같아야 되는데,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경매를 내보내지 하나만 내보낼 리가 없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땅만 잡았잖아요. 따라서 둘이 같이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토지만 잡았을 때는 단 한 개도, 요새 말 단 1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결론을 이미 내렸고, 오늘은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너무 상대를 아프게 한 것이 아니냐. 상대가 법을 몰랐든 무지했든 등한시했든 상대편의 잘못만 지적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시비거리가 될 만한 물건을 선택했다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자, 풀기 위해서 우리 다만 풀기 위해서 먼저 법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2008년 11월 달에 이 경매를 입찰을 했어요. 학원 36기 같아요. 37기 아니면 36기인데 18명이 투자를 했죠. 이때가 18년이니까 지금 11년 된 거죠. 11년. 지금은 154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학생 숫자도 다행히 늘어서 마음도 기쁩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또 문제가 뭐였냐면, 볼까요? 여기 보면은 건물은 매각 제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토지만 매각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때만 해도 입찰이 6명이에요. 이때 이미 법정지상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사실 법정지상권이 좀 얻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끝이 날 때까지 얼마가 걸렸냐면 3년이 걸렸어요. 우리 학생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었어요. 답답하고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모르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몇 번 해봤어요. 해봤지만 학생과 공동으로 해본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무려 3년을 기다려서 이런 결론을 맞이했죠. 가에 보면은 피고가 이유진으로 나오고 가는 우리가 되는 거죠. 원고는.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금호주택 건물을 철거하라고 돼 있어요. 나분에 보면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돼 있고, 건물을 완전히 철거할 때까지 월 108,000원의 돈을 지급하라고 돼 있어요. 이번에 보면 임차인들 26명의 임차인은 제일 밑에 세 번째 줄 보세요. 각퇴거하라. 여기서 좀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임차인들은 뭘 주장하냐면, 난 몰랐다. 법정지상권이 있고 없고가 뭐냐. 너무 어렵다. 라고 항변들을 했어요. 재판 당시에. 근데 판사님은 단호하게 나가야 된다고 결론을 내려줬죠.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잘 모르는 사람도 건물과 토지에 대한 등기는 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른 거 알았으면 들어오지 말아야지. 이 사람들은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굉장히 보증금이 없으니까 싸게 들어왔을 거야. 보증금 없이 들어왔을 거야. 월 35만 원씩만 냈을 거야, 아마. 35만 원이야. 그때 조사해 보니까. 그러다가 안 되면 나가면 되는 건데. 항변하는 거야. 보증금을 냈다,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해야 되는 게, 인생을 공짜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때를 쓰면 안 돼. 때 쓰면 절대 제대로 못 가요. 응? 정상적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때를 쓰려고 그러고 막 수십 명이 집단 해갖고 때 쓰면 돈 좀 받을 거다. 그래서 판사님한테 혼났죠. 이 사람도 혼나고 다 나갔어요. 결국은.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 너무 이기적으로 살거나 타산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새 신호가 그래요. 신호가. 세상이 알려주는 신호가
행복이잖아. 돈을 못 벌어도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요새는. 행복한 삶은 저기 분쟁이 있고, 싸우고, 때를 쓰는 세상이 아니죠. 요새는 알려주는 신호가 행복이에요. 돈도 아니에요, 요새는. 행복. 행복은 돈이 많아서 좋은 사람도 행복을 느낄 수 있겠지만, 뭐 다른 사랑을 위한 행복, 또는 뭐 무슨 권력이 좋아서 하는 행복도 있겠지만, 행복은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행복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행복이라고 요새 많이 얘기를 합니다. 화두가 그래요. 그래서 행복, 또 나. 남이 아니라 나예요, 나. 내가 중심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주가 아무리 멋있고 넓어도 내가 눈을 떠야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화두가 행복, 나. 그 다음에 현재라는 말이 많아요, 현재. 과거, 미래, 이런 거 중요하지만,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현재 내가 하는 일이 바로 내일, 미래를 위한 거잖아. 그래서 미래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미래를 만드는 거야. 벌써 나는 미래에 가고 있는 거잖아. 지금 오늘 내가 유튜브를 찍어도 이것도 미래를 위한 거야. 그래서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보면 화두가 행복, 나, 현재입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꾸만 세상이 변해요. 여러분들도 그 변하는 세상에서 어떤 소리가 화두가 되는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났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철거하라, 돈을 내라. 이 돈 내라는 건 치료를 말하는 건데, 이 치료는 다른 말로 법적 용어로는 부당이득 청구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재판에서 이긴 거죠. 그 돈을 3천만 원 받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각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임차인들도 마땅히 등기를 보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막 들어왔으니까 나중에 뭐 보증금이 있다 없다 때를 쓴 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말하려는 게, 옛날에는 장점이 뭐였냐면 이렇게 법정지상권을 다투는 특수물건이 나오면 엄청 쌌어요. 만약에 10억짜리 나오면 한 3억에 먹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부터도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고 회원들이 많다 보니까 전문가가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막 재밌으니까 막 재미로 합니다, 이런 거. 지금 한 60, 70% 해도 장담 못 해요, 그때 해도. 그래, 근데 내가 하다가 중간에서 한 20번 하다가 중단한 적이 있어요. 왜? 좀 귀찮은 거야. 또 남한테 피해를 주는 면도 있어요. 나만 법을 잘한다고 해서 좀 남을 너무 홀대한다고 그럴까? 그리고 그 사람이 나 생각하면 어떻겠어? 뺏긴 것 같은 기분일 거 아니야. 아, 나 저런 사람 만나서 재수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소리 듣고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거 별로 못 봤어요. 욕먹지 말고, 오히려 도움을 받고 주고 해야 그게 성공이 되는 거지. 남한테, 아, 저 사람 비정한 사람이야. 피도 눈물도 없어. 저 사람 뭐 법쟁이야, 법쟁이. 법만 알아. 이런 소리 듣고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 쉬었었어요, 4, 5년. 쉬다가 드디어 이제 뭔가를 좀 마음이 좀 넓어졌다고 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하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이건 아신 동네가 파주시 내가 살고 있는 데가 가까워요. 가보니까 건물을 거기다 지어놨어. 거기다 지어놔가지고 더 이상 뭐 이 정도는 훌륭해. 역도 가까워요. 한 3, 4분 거리, 4, 5분 거리 이렇게 돼. 근데 이 사람들이 뭐가 피치 못할 사정에서 중단된 거 아니야. 더구나 이 건물은 유치권이 있었어요. 유치권이 한 7억 6천인가 됐었어요. 두 군데서 들어왔어요. 그럼 법정지상권 유무도 어려운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그 유치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올 것이다 생각했는데 뜻밖의 3명이 들어왔어요, 우리까지. 그래서 2등이 우리랑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몇백만 원 차이라 할까요? 그 정도. 그만큼 이제 치열하게 법정지상권이 지금 막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죠. 누구나 한번 해보고 싶어 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내가 제대로 걸려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원들을 대표로 해서 건물 주인을 만나본 결과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피 한 방울도 안 나올 것 같아. 그 결국 나를 만나자고 전화가 왔어요.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이라는 건 돈을 주고 사지도 않겠다. 철거하려면 철거해라. 막 이렇게 때를 쓰는 거죠.
내가 만나본 결과 나도 두 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보통 분이 아니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 돈이 없다는 겁니다. 돈이 없는 데는 대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는, 돈이 없어. 내가 조사를 했어. 뒷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돈이 없는 느낌이 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철거해라. 제가 4층에서 뛰어내리겠다. 근데 이게 거짓말 가치가 안 느껴지고 실감이 딱 오는 거야. 아, 이거 잘못 걸렸다. 살다가 잘못 걸릴 때도 물론 있지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까지 나오니까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죠. 고민을 했습니다. 자, 이제 좋은 마음으로 서로 상생, 공존, 이걸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첫 번 만난 사람부터 심각한 거야. 제가 하다가 꿈을 꿨어요. 자다가. 사실 꿈을 꾼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풀리지가 않으니까 내가 이걸 꿈으로 유도를 해본 거야. 내 꿈에 이게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꿈에서 내가 한번 풀어보겠다. 꿈에는 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되잖아요. 기적 같은 것들이. 그래서 몇 번 시도했는데 어느 날 딱 꿈을 꾼 거야. 꿈을 막 꾸는데 이 문제인데 꿈에서 괴롭지가 않고 굉장히 즐거운 거야. 즐거운데 어떻게 즐겁냐면 그 여자분이 저 건물을 거기다 줬거든요. 7만 하면 되는 거야. 치고 창문만 끼면 되는데 저 건물을 나한테 주는 거야. 원장님, 이거 갖고 가지세요. 어차피 뭐 헐릴 거면 원장님이 가지시면 될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게도 안 하게, 좋게. 꿈에. 근데 내가 깼어요.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토지는 내가 받는 순간에 이미 깨끗하게 다 말소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근저당 있었으니까, 근저당 밑에가 다 말소됐을 거 아니야. 그죠? 10원도, 1도 하나도 문제가 없는 깨끗한 토지를 내가 받은 거야. 그 전에 수십억의 빚이 있었겠지만 깨끗해졌어요. 자, 저 건물을 봤어요. 저 건물 등기가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잖아요. 안 났으니까 저 건물도 등기상 깨끗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땅을 줬어요, 여자분한테. 너 이 땅 가지고 가면 대출 받을 수 있지. 저 1억도 안 들이면 완성시키거든요. 그럼 준공 상태까지 가서 그냥 대출 받으면 되는 거야. 어때요? 이렇게 꿈을 꿔서 통해낸 난 기적이라고 생각해. 물론 큰 것도 아닙니다. 몇 억짜리지만 저걸 성공시켰다는 게 지금 제가 이 법정사건을 다루는 자세가 바뀌어 있어요. 태도가 바뀌어 있고 이런 걸 볼 때 나는 한 번 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더 상승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아서 은행에서 또 내가 그것도 알아봐줘서 은행에서 1%대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기적이죠. 왜냐면 그 당시에 그 생활보급형 주택인가 그 25평 미만으로 진 것들에 대해서 혜택이 있었어요. 대출 1%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20억을 받아가지고 내가 10억을 받고 가고 그분이 10억을 썼잖아요. 쓸 때 나머지 준공 다 내고 저거 다 내고 지금 다 준공 끝났죠. 벌써 옛날에 끝났죠. 준공 끝나가지고 분양사 끝났습니다. 그때 내가 이제 그걸 저 여자분한테 토지를 줘야 되겠다. 좀 무모한 짓이죠. 어떡합니까? 그분하고 나하고 합의서 쓰는 거죠, 합의서. 계약서 및 합의서를 써서 공중 변호사한테 이걸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기면 변호사가 대출을 우리가 가서 뛰어서 하니까 은행에서 돈이 나오면 나한테 10억을 쏨과 동시에 나에 대한 토지는 그분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럼 동시에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겉뻔하게 5억을 벌었죠. 그 다음에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거는 내가 합의서를 써줬어. 철거를 안 하겠다는 합의서. 합의금으로 받은 돈입니다. 5억은. 그래서 4억, 정확하게 한 4억 5천이 정확하게 내가 남았던 그런 사건이거든요. 우리는 세상이 쳐다보는 눈을 우리는 다 반대로 한번 봐보기도 해야 돼요. 이런 물건은 대출을 안 해주잖아요. 법적인 지상권이다 뭐다 해서. 은행의 태도입니다, 그게. 또, 간평사들 볼까요? 저 땅 쳐줄 것 같아요? 건물 제일 큰 게 있으니까 싸게 쳐줍니다. 간평사. 또
재판부의 태도를 볼까요? 무조건 철거하라고 합니다. 자, 아까는 법정지상권이 건물 주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데 맨 철거야. 잘못됐다는 얘기가 제 말이 이해가 가시죠? 잘못된 건 맞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또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해서 저는 땅을 사서 수익을 올렸는데 키포인트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여자분은 내가 누구라고 공개는 안 합니다. 여자분이 지금 성공했어요. 그때 10억이 안 생겼으면 저 사람은 그냥 망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이 그 내한테 10억, 나한테 받은 건 아니야. 결국 저걸 대출로 받은 거지만 그걸 받아서 그 10억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은 모모 건설이라고 해서 파주 쪽에다 어마어마하게 건설을 성공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경매를 해서 우리도 이득을 받았지만 이런 공존과 상생의 길을 우리가 모색해야만 큰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경매액이 빼고 오늘의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한 행복, 나, 현재가 중요하고 내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우주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또 내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은 내가 경매 말씀드리는 날이라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답이 딱 한 가지입니다. 남을 도와줘라. 그 모든 행운이 나한테 온다. 이걸 내가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요새 그 양자 물리학에 대비를 시켜서 한번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경매하고 동떨어진 얘기 같아서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 양자 물리학은 그 양자라는 소립자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능력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양자라는 그 작은 소립자, 미립자가 너무나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그 책을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세상에 다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인간도 그런 소립자를 갖고 있잖아요. 그 소립자로 구성된 게 우리란 말이야. 그 소립자가 안에서 전파가 튑니다. 이 실체는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어떤 목적에 딱 붙으면 물질로 변하거든요. 근데 물질을 보는 사람마다 그 물질의 뭐 형태가 바뀌어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양자의 모양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느냐, 스스로가에 따라서 내 능력이 무한대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걸 거기서 암시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그 책, 여러 그 책이 나와 있으니까 쉬운 책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